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전일 해외 증시가 장 초반에는 견조한 흐름으로 출발을 보였었는데 이내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장막판 조금 밀리면서 좀 아쉬운 마감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약세 출발을 했었는데 코스피는 뭐 그런대로 좀 버티는 모습,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흐름 속에 신고가 3200포인트에 거의 근접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오늘은 다소 좀 주춤하는 정도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전일 발언을 보면은 금리 인상은 여전히 시기상조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본다면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 시기보다 훨씬, 그러니까 뭐 그냥이 아니라 훨씬 미리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 말을 하면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에서 일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 즉 말 그대로 자금 회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좀 스탠스가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다소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국내 IT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고,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워낙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배나 많은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며칠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사실 상승을 보여도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계좌에 골고루 양질의 이러한 수급적인 모멘텀이 많이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오늘 같은 날만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0.05% 마이너스인데 하락 종목 수가 거의 900개에 육박하는 그런 지저분한 시장의 흐름이 좀 연속이 되고, 정부도 자꾸 이상하게 오락가락한 발표를 속에서 시장의 하나의 백신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강했던 이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다음에 창투사 테마주들의 이 테마 소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테마의 소멸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을 눌림이다 생각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부분을 전부 다 토해내는 또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하고 지금 새로이 돈이 들어가는 섹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대형 우량주라든지 조금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 잠복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분명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어려운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뭐 모더나 이슈, 얀센의 그 백신 사용 공고 조치 등등의 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만한 이슈에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뭐 단기 매매로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국내 증시 어찌어찌 해서 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 다우, 나스닥 전부 다 안 좋게 마감을 했죠.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도 0.07%, 상해 종합 지수는 마이너스 5%, 항생은 0.7%가 빠지는 등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국내 아시아 증시 안에서 우리 한국 코스닥과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합니다. 사실 가장 강해야 될 이유를 사실 찾지 못했지만 지금의 이 관성의 구간에서 오파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상승을 할 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눌리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종목을 채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눌렸다가 저는 한 번 더 강하게 튈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코스닥 1070포인트 내지는 1050포인트가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일 해외 증시 잠시 차트를 보면요. 일단 나스닥은 딱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일단 조정을 받았고요. 일단 이 만들어진 직전 고점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올라가 주면은 뭐 좋은 거고, 못 올라가 주면 이 자리가 여치 잘못되면 이 헤드앤숄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뭐 다우지수라든지 아직도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나스닥 흐름이 약간 불안불안한 흐름이라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코스닥 코스피 업종 차트를 보면 아직도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서 코스피도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종가상 사상 최고가인 3200포인트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일단 3200포인트를 넘기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시장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하죠.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고 있음에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쳤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카카오도 시가총액이 한 4조, 5조 가까이 또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오늘 지수 상승의 견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또 LG전자도 마그나 이슈가 더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고, 또 포스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제약바이오와 철강, 그리고 일부 전자 쪽에서 시가 비중이 좀 되는 종목군들이 올라져서 그나마 코스피가 좀 버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사실 뭐 테마가 명확하게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 이 제약바이오 백신 이슈가 시장을 많이 지배했던 시장이었고요. 장 초반에도 보면 사실 미국 중동, 그러니까 미군의 그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 이슈가 뭐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 섹터의 상한가를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지만은, 말 그대로 시장의 테마가 좀 비어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었고요. 골드반에서 구리값 상승을 전망한다라는 이슈가 뭐 이구산업, 풍산, 대창 등의 강한 반등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핵심으로 보면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얀센의 이 백신이 미국의 지역에서도 사용 중지 공고가 나오면서 장초반 모더나 관련된 아이진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죠. 저희도 아이진을 단기 공략을 좀 해서 약 수익을 좀 한 2-3%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너무 급등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던 하루고, 그 이후에 정부가 8월 국내 한 제약사를 통해서, 제약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오늘 8월에 국내의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백신 승인을 받은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또 뜬구름 소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노바백스 2천만 도즈 생산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 할 것이다. 즉 지금 시장 자체가 백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국민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 도입을 계획을 한 부분이 많이 틀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자꾸 쏟아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사실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ST팜, 그리고 코비박 관련해서 웰바이오텍까지 11시 이후에는 이쪽 종목군들로 모든 자금이 쏠리면서 조금 뭐 녹십자 급등했다가 한미사이언스 급등했다가 ST팜 급등했다가 뭐 웰바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매매는 이쪽으로 진행은 안 하고 좀 관망을 좀 하던 하루였습니다. 그 밖에 이러한 수급이 장 후반까지 좀 이어지다가 장 후반에 이 수앱 지수에서 스푸트니크 V
국내 기술 이전 1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급하게 상한가를 가고 또다시 바이넥스와 이트론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자금은 이쪽 섹터에서 많이 끌고 갔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져요. 뭐 여타 LG의 마그나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뭐 현우 산업, 뭐 신성 델타테크, 뭐 나인테크, 뭐 대성, 파인텍 등 종목군들이 움직였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강했던 테마가 이쪽 테마에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요새 이 추세적으로 테마가 움직이고 일정에 의해서 가면 좋은데 그런 테마들이 좀 비어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정이 너무 깊게 떨어진다라는 게 좀 주의를 필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관련 종목군들 보면서 마무리하죠. 자, 잠시 테마 이런 관심 종목군들을 좀 보면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이죠. 이 정치 테마 섹터 오늘 윤석열 관련주 되게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재명 관련주도 되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즉 주도주가 이 정치 테마주와 그 다음에 또 뭐 창투사 쪽이 있겠죠. 창투사 관련주도 모멘텀 소멸로 저는 언급을 드렸어요. 코인베이스가 오늘 어제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100조 밸류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면 저는 완전히 박살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뱅크도 오는 15일, 오늘 예비심사 청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D-Day가 임박하거나 D-Day가 됐을 때는 욕심을 버리고 버려줘야 일정 매매가 되는 거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빠졌고 보면은 뭐 창투사 쪽 거의 대부분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투사 다 빠졌고 뭐 그랩이라든지 뭐 삼성출판사, 카카오뱅크는 지금 시간 외에 예스24가 지분 매각을 1000억을 계획을 한다 해서 좀 빠졌고 디지털화폐 빠졌고 미국 분쟁 빠졌고 도대체 올라가는 섹터는 뭘까요? 올라가는 보면은 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전일 급등했던 교육주 상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갭이 안 뜨고 시가 마이너스 2%에서 떨어지는 메가MD, 비상교육도 상한가에서 시가 마이너스 2%에 출발해서 떨어지고 대교, 뭐 아이스크림 에듀 등등 굉장히 종목군들이 흐름 자체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좋다고 요새 무리하게 베팅하는 것보다 시장을 경계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느린 종목군들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일단 코스피 지수가 버텨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저라면 지속 홀딩을 좀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언급했던 LG전자 음봉 매집 성격이 있었고 저희도 오늘 LG전자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요새 이제 좀 제가 잘 안 되는 게 따라가서 눌릴 때 이게 눌림이 크게 안 나와 버려요. 눌림이 크게 안 나와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네, 종목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어제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종목인데 일단 시초가부터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매매는 하지 못했던 종목이고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 구간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유자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냐 여겨집니다. 보유자 영역에서.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LNF 추가 상승이 더 나왔고 동아기업 신고가를 쳐서 눌려줄 줄 알았는데 요새는 지금 신고가 치고 예를 들어서 갭을 들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멈출 줄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사실 추격 매수해서 종목을 잡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죠. 오늘도 연기금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의
200억 가까운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잠시만요. 자, 그 밖에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초록뱀은 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바이든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유니슨 그리고 뭐 CS 윈드 단기적인 조정을 저는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린 케미칼 아무래도 시장에 이 테마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좀 밀렸고요. 그린 케미칼도 이 아래 구간까지 오면 기다리는 매매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OCI도 다시 밀려준다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좋은 매수 자리가 저는 될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신장 관련된 이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미국에서 제재한다라는 이슈까지 더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좋은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늘 개인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좀 집중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되게 오늘은 이 종목에서 되게 매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최고점에서는 매도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매도는 좀 못했고요. 내일 다시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볼 생각인데 단기관심주 중에서 일단 뭐 시장에 이슈가 되는 이슈 중심주가 있을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00억을 거래를 터쳐놓고 신고가 몸통으로는 신고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종가상 제가 볼 때는 18,000원까지는 네,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장 초반에 크게 밀려버린다면 일단 저는 다 매도를 하고 시간 외에서 18,000원에 조금 담아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장 초반에 아래까지 밀린다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들은 18,000원에서 17,7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처럼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좀 밀렸다가 다시 뻗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언급을 드리고요. 자, 앞타바이오 워낙 지금 코로나 관련주 종목군들만 올라서 좀 그렇지만 얘도 추세 지키고 다시 상승으로 반전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사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또한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이 신규 상장주 종목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이 신규 상장주도 여기에서 물량을 저는 잘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은 LG, 삼성, 애플이 전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봐보면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동방 전일 기준봉이 나왔었고 좀 더 밀리는 구간 안에서 네, 음봉 매집일 확률도 높고요. 2,800억 거의 3,000억 가까운 거래대금 이후에 소폭 그냥 힘없이 밀렸기 때문에 내일 아래 꼬리 잡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방도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건홀딩스
조금 더 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밀려줬으면 좋겠고, 내일 하루 더 한 차례 밀린 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없다면 뭐 2, 3일 정도만 보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고요. 자, 오늘 보면 녹십자라든지 일단 먼저 이수앱 지수 신고가에서 거의 장 막판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장 막판에 들어온 돈이 1000억, 1200억이 상한가 근처에 들어오면서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구간에서 파동을 한번 더 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워낙 시장에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바이넥스, 그 다음에 아이진, 저희는 오늘 사실 아이진을 매매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장 초반에 아이진은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나 잘못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아주 최저점에서 기다려서 매수를 잘 해놓고 올라가서 여기서 물량을 뺏겼네요. 완전 최저점에서 사서 완전 최바닥에서 파는 좀 우를 보여서 오늘 조금 이 두 종목 정도만 보고 시장이 재미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CMO 관련해서 녹십자, 일단은 녹십자 이게 정부가 발표한 게 정확하게 어느 기업이라는 게 발표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에스트팜도 장중한 때 상한가에 들어가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일 에스티팜이 좀 돌려주는지 한번 체크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뺐어요. 굉장히 많이 뺐고 이 하단 구간에서 다시 모멘텀이 살아서 올라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에스티팜,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나 녹십자는 이미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스티팜은 다가오는 5월달에 생산시설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일 한 차례 더 지켜봐야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미국 시간으로 16일이기 때문에 밤에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로 이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나오죠. 관련해서 오늘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뭐 나인테크라든지 뭐 3기 현우산업 등등이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도 마그나에 납품을 하고 있는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은 종가상 웬만한 매물대를 다 걷어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소폭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주면 돌파의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종목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되면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시가총액 950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반대로 유통 비율이 13%분 87%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수에는, 그러니까 이 유통 비율이 좀 많은 게 상대적으로는 좀 불리한 부분이고, 또 신용 비율이 10%라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라 비중을 좀 적게 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